자, 우리가 이제 사례를 주로 국내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기본적인 시사점들이 몇 가지 나왔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성과가 지금 별로 안 나고 있다고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정리를 해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뭘 고치면 더 나아질지를 알 수 있겠죠. 몇 가지 나열해보면, 자, 첫 번째 이슈는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 어떤 주제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될지, 어떤 업무 분야에 머신러닝을 사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제대로 설정을 못한다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 하나는 뭐냐면 무조건 크고 거창한 데만 적용할 일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단순하고 작은 작업들에다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거를 모으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하게 사용하고 늘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안에 사방에 그 머신러닝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값, 우리는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퍼바이즈 러닝. 그래서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머신러닝을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뭘 목표 변수, 뭘 타겟으로 할 건지를 잘 못 정해서 문제가 됐다 이거죠. 뒤가 좀 더 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신러닝에 있는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어느 시간에 사용할 건지를 제대로 설정하고 구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앞에 사례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신경 안 쓰고 알고리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알고리즘으로 없는 데이터를 메꾸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화라는 측면입니다.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또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한번 만든 모델을 영원히 쓸 수 있는 줄 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시스템 응용 간의 원투원투원이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이제 생각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다양한 데 머신러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뭐지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트렌드 인터프리터 줄여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 이 서비스는 주로 이제 구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시계열 데이터든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환경을 분석하는 그죠?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용도로 개발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머신러닝에 대한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최근까지 머신러닝이 빨간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관심이 뭐 들쭉날쭉하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머신러닝을 쓰고 있냐면 파란색으로 된 선을 구하는데 머신러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값은 빨간색인데 만일 확진자,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라는 정부 정책이 올해 나오지 않았다면 이 두 개가 다 없었으면 사실은 지금 모습이 아니었을 거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파란색으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코로나 터지고 디지털 뉴딜 나오면서 머신러닝이 34% 정도 늘어났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머신러닝으로 뭘 합니까? 조금 더 정밀한 추정.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떤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하고 실제 값하고 사이. 이걸 구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년 대비 구한다면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자, 지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겠죠. 비슷한 예가, 뭐 이제 일상적인 예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요새 이제 이슈니까 코로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맛집.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래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좀 더 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는 맛집이 이 정도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사람들 모여서 밥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지? 찾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주춤해진 거죠. 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그런데 시점으로 보면 8월 정도 되는 시점에 8월 초반에 이거 한 80%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밥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8월 후반 때 2차 확산이 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풀렸다 보니까 다니면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이후에
다시 2차 확산 오고 그 다음에 아이 무서워 다시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44% 정도가 다시 감소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용도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도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다양한 용도, 그래서 작은 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차트죠. 스캐터 플롯, 산점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성, 그 다음에 인기도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놓고 우리가 이제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점을 찍다 보면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름을 쓰면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것처럼 겹쳐버린다 이거죠. 이름 다 써봐야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름을 보여줄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안 겹칠 때를 미리 골라야 되는 거죠. 점을 찍어보고 그걸 겹치는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점만 찍힌 상태에서 클러스터링, 아노멀리 디텍션을 믹스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찍을 필요가 없는 곳들을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런 곳에는 라벨을 주고 복잡해서 어차피 안 보일 부분은 뺀다 이거죠. 이런 단순한 정도의 응용들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어쨌건 쓸모는 있거든요. 이 작은 응용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에서 첫째 경험이 생깁니다.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건지. 두 번째 기술력이 생겨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효과들이 모여서 이제 더 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측 대상에 이제 타겟을 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주제를 뭘 할 거냐, 우리가 마케팅, 서비스 또는 생산 뭘 타겟으로 갈 거냐, 그 안에서 이제 좁은 주제 안에 다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 많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보면 고객 행동 변화를 예측한다. 그럼 시점은 언제인데? 일주일 동안 미래, 아니면 3개월, 아니면 1년? 그 다음에 취소 반품, 웹사이트 방문은 다 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판단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아준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번 그림을 보시면 이건 이제 고지혈증을 헬스케어 쪽에서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던 사례인데 보시면 틀렸다 이거죠. 왜? 모델이 100%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결과를 이제 측정을 할 때 100% 맞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100% 못 맞다 이거죠. 그럼 몇 퍼센트 맞아야 돼? 90%면 써도 돼? 아니야? 95% 맞아야 돼.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데서 많은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제 오차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하고 그 실제 값하고 예측한 결과하고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클러스터링을 한 거예요. 여기 또 다시 이제 머신러닝이 들어갑니다. 머신러닝에 다시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 고지혈증이 거라고 예측을 한 그 예측 결과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애매한,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에 이제 상당히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어떤 영역에서 오차가 발생하고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머신러닝이 실제로 활용도가 높아질지를 알 수가 있겠죠. 시차라는 측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특히 그 학습 데이터가 일정 기간 만들어지고 나면 현재까지 약간의 시차가 벌어지고 그 이후에 실제로 적용하는 미래하고 또다시 시차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라든지 디지털 뉴딜 같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런 새로운 얘기들이 벌어져 버려요. 외부 환경에서.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모델에서 산출된 결과는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대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가 필요합니다. 머신러닝을 모델 한번 만들었다고 그걸 고정시켜 놓고 쓴다?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외부 환경도 달라지고 내부 업무 규칙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새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법이나 또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시스템의 변화도 있습니다. 이 버전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런 걸 미리 염두에 두고 머신러닝을 어떻게 사용할 거고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그 다음에 총소요 비용, TCO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처음부터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부분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머신러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특히 데이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데이터의 값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코로나 이전, 진행 중,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점 코로나 이후라고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 또는 지금 머신러닝 모델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이 앞으로도 쓸 수 있겠느냐? 심각한 영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유튜브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반대로 뭐냐? 영화 예매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영화는 지금 못 가는 거죠, 극장에. 자, 이런 상태라면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모델을 옛날처럼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 이게 모두 비교 가능해지도록 데이터를 변환하는 작업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 모델, 원 시스템, 원 응용이라는 공식에서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상품 추천 요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상품을 추천한다라고 생각했다고 보니까 그냥 상품만 딱 추천을 한 거죠. 그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돌렸어요. 문제는 딱 그러고 나 서비스를 들어가 보니까 카테고리를 추천하는 기능이 없네. 바지, 그죠? 바지는 카테고리인데 이건 없어? 빠진 거죠. 그러면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만 더 많은 것들을,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또 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에서 흘러가는 와중에 저는 이제 조금 좁혀서 저형 데이터 중심으로 그 다음에 국내 사례와 머신러닝으로 이제 조금 좁혀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이제 교훈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트렌드는 그렇다 이거죠. 머신러닝 사람들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산도 꾸준히 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어요.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아직도 국내 특히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도, 그 다음에 기술력도, 그 다음에 충분한 자원 투자도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여기 이제 고민이 상당히 있는 거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상태에서 관심만 커져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정답은 아니고 모든 답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겁니다. 일단 작아도 좋다 이거죠. 작아도 좋으니까 성과를 실제로 낼 수 있는 머신러닝 응용,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모으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개 모으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을 바로 내일부터 좋아진다? 그 다음에 바로 내일 성과가 난다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꾸준히 성과가 축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 이거죠. 일부 또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걸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정확하냐?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 특히 딥러닝을 사용을 하면서 오래 돌아가는 문제, 학습과 실행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사실 기업에서 특히 기업이라고 보면 결국은 비즈니스 가치, 이게 머신러닝을 썼더니 비용이 줄었던지 아니면 매출이 더 늘었던지 이쪽에서 얼마나 더 가치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95%고 나머지는 두 번째 문제다 이거죠. 자, 이걸 잊어버린다고 하면 기업에서 내부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매출,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성과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하는 얘기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국내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머신러닝에 대한 현황, 그 다음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